그런 건 없어요. 네? 앉아서 기다리면 되나요? 나는 지금 중대한 수술을 결심해야 할 기로에 섰다. 내 발이 핵 망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말쯤부터였다. 저거는 들어가 보면 연골은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덧자란 뼈를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걸로 좀 사용하고. 지금 만약에 뭐 덧자란 뼈를 제거하거나 이러면 조금은 증상은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이 외부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만 일단 할 수 있는 거고요. 누워있는데도 바늘로 꼭꼭 찌르는 같은 아픔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 맹신론자인 나는 병원 두 곳을 알아보다가 서울에서 수술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남편도 서울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홀로 씩씩하게 2023년 2월 28일 기차를 타고 서울 병원으로 갔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다 괜찮아질 거라고, 무통주사 놔주면 수술의 아픔도 최소한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다리가 이 모양으로 27년을 살았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북한에서 15살쯤에 다쳤다. 그때 우리 집은 아파트였는데 나는 아파트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겁질렀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다리를 삐끗했어도 자연 치유하면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보지 않았다. 어차피 가봐야 엑스레이도 찍지 못하고 뭐 딱히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다리를 엄청나게 쩔룩대면서도 학교를 매일 갔던 것 같다. 남자애들이 날 보고 쩔룩이라고 놀리기까지 했는데 난 그때 그 일 때문에 싸웠던 것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지만 작업동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당시 나에게는 큰 혜택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이번에 왼쪽 옆에 1번에서 보시고 이쪽 이번에 허벅지 부위 위로 완전히 들어보세요. 지금 와서 왼발이 앞으로 한 번도 내 몸 상태를 돌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렇게 27년을 보낸 것이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발가락이 잘못 붙은 것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숨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숨 쉬세요. 그렇게 27년을 살다 보니 뼈도 혈류가 있어서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붙어버려서 괴사가 됐다는 거다. 잘못 붙어있던 뼈가 점점점 덜출돼서 올라오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픔이 배가 되는 걸 느꼈다. 이렇듯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또 지금 현재 잘 지내는지도 알 수 있다. 최소한 제9시를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자본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 중에 돈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본임은 분명하다. 이 글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회고한 녹음 파일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등 다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이 가장 성공한 분이며 건강하셔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발 수술을 하면 전용 신발을 따로 신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희귀템 신발을 사버렸다. 혼자 왔기 때문에 이따가 수술이 끝난 후 물이 마시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생수나 바나나를 사려고 한다. 아침부터 굶었는데 12시가 넘었던 저때 당시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배가 고팠다.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이런 증상을 발견했다면 아팠어도 수술을 못했을 것이다. 수술을 못했다면 발가락이 저리고 아파서 걸어 다니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안전뱅이처럼 엉덩이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집에서만 맴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사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건강 수면, 건강 자본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만약 북에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난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40대 초반에 거의 앉아뭉개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자라면서 크게 병원의 신세를 지지 못한 세대다. 아프면 그냥 셀프로 진단하고 물고기 생선을 파는 할머니에게 가서 진통제로 정통편이나 한 편 주시오. 그리고는 약을 사 먹었던 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이가 아프면 쥐 며느리라고 하는 벌레나 이빨 위에다 쑤셔넣고 통증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무지몽매한 민간 요법에나 매달리면서 전전긍긍 살아갔을 우리네 삶들 처참하다. 내가 어릴 적 병 약하게 태어나서 걸핏하면 성대가 맛이 갔었고 기관지염이 잦아서 편도도 자주 불었다 놨다를 반복했기에 말을 못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다. 겨울이면 어벙벙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엄마 목이 아파 이러며 다니는 걸 보더니 엄마가 어디에 용한 뜸자리 잡아준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나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다. 정말 여러 번을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거기 가서 불고문을 시켰다. 물론 그 불고문은 뜸이다.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인데도 나는 지금 불고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뜸을 뜰 때 생살이 타는 생생한 연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뜸은 자고로 이글이글 타야 효과를 본다고 엄마가 뜸자리 잡아가지고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날 다리 밑에 가로타고 앉아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뜸을 떠준 것이다. 소경 문고리 잡는다고 그래서인가 그 이후 사실 편도염은 쏙 나았다. 하여튼 그래서 내 몸의 뜸자리 상처와 여러 가지 수술 상처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 살았던 흔적이 내 몸에 군데군데 엄청나게 존재한다. 다리뼈가 잘못 붙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런 상태를 그때 당시도 몰랐었고 나 역시도 몰랐었다. 북한에서 살았던 피해자라는 것을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서서히 말해주고 울부짖고 있는 중이다. 와, 효율적이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힘들 때 앉을 수 있고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쫙 버튼 하나를 신기하지. 수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잘 치료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신 의료진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정수기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직접 물도 떠다 주시며 친절을 베푸셨던 입원실 간호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걷는 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다리로 날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